날치기 혁신위원회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저는 전당대회에 출마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혁신 당대표가 되기 위해 도전하겠습니다. 123 계엄, 탄핵, 그리고 지난 대선의 참담한 실패를 거치며 우리 당은 끝없이 추락했습니다. 혁신은 인적 쇄신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당원과 국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의 수술 동의서에 끝까지 서명하지 않는 안일한 사람들을 지켜보며 참담함을 넘어 깊은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메스가 아니라 직접 칼을 들겠습니다. 당대표가 되어 단호하고도 강력한 혁신을 직접 추진하겠습니다.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잘라낼 것은 과감히 잘라내겠습니다. 한 2분 정도 늦게 시작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갑자기 속보가 하나 뜨는 바람에 이 속보의 내용에 대해서 잠깐 갑자기 속보가 떴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1, 2분 정도 배경이 뭔지 조금이라도 좀 내용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잠깐 늦었다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벽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조금 늦었다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덩달아. 네. 자, 혁신위원장 국민의당 혁신위원장 안철수 국민의당이 아니고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 내정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7월 9일 날 공식적으로 발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안 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네. 안 해요 하면서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혁신위원장 내정됐던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 사퇴 선언을 하고 당대표에 도전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그 내용을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안철수 의원의 발언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원회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저는 전당대회에 출마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혁신 당대표가 되기 위해 도전하겠습니다. 12.3 계엄, 탄핵, 그리고 지난 대선의 참담한 실패를 거치며 우리 당은 끝없이 추락했습니다. 혁신은 인적 쇄신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당원과 국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의 수술 동의서에 끝까지 서명하지 않는 안일한 사람들을 지켜보며 참담함을 넘어 깊은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메스가 아니라 직접 칼을 들겠습니다. 당대표가 되어 단호하고도 강력한 혁신을 직접 추진하겠습니다.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잘라낼 것은 잘라내겠습니다. 요게 지금 안철수 의원의 메시지입니다. 네. 자, 당대표 출마하겠다는 선언인데요. 네. 왜 그래요? 약간 어떤 분이 이 얘기를 했었어요.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회 위원장 맡는다고 했을 때 저러다 중간에 관두고 분명히 당대표 출마할 수 있다고 한두 분이 그런 말을 하신 분이 있어요, 저한테. 네, 그래서 그 정도인가? 왜냐하면 그 맡는다고 하면서 본인은 전당대회 출마 생각 없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냐 했는데, 네? 야, 이 얘기는 혁신위 인선이라든지 왜냐하면 요 발표 나오기 직전에 보도가 됐었어요. 됐었죠. 혁신위원회 그 인선 내용이 어느 정도 흘러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원내가 한 명이 빠진 느낌이어서 5명만 지금 알고 있는 상태에서 1분 있다가 또 속보가 떠가지고 저는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일단은 이게 뭐냐면 지금 보면 기사들이 지금 중구난방이에요. 중구난방인 게 일보에는 조선일보하고 몇몇 신문에는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을 사퇴하고 당대표 도전하겠다라고 기사가 나고, 동아일보에는 지금 국힘 비대위 혁신이 8명 중 6명에 인선을 했고 8월 31일 날 활동을 한다고 또 기사가 떴네요. 이거 뭔 얘기예요 지금? 일단 10시 정도에 올라간 그 속보, 안철수 의원
위원장 사퇴, 당대표 출마 요 기사 하나는 삭제가 됐어요. 삭제가 됐습니까? 예, 제가 확인한 거가 지금 삭제가 됐고 대신 그래도 안철수 의원 발로 말씀하신 국민의힘 뭐 혁신 당대표에 도전하겠습니다. 이거는 누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철수 의원 측에서 나왔다고 봐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방향은 안 하겠다고 하신 게 맞고 그렇죠. 이유는 여기 보면 날치기 혁신위를 거부한다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비상대책위원회 종료 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비대위에서 혁신위 구성 안건을 의결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혁신위원회 7명 위원 중에 1명 빼고 6명의 인선을 마쳤다고 발표를 했는데 일단 이거부터 말씀을 드려보죠. 네네네. 위원장은 안철수 의원, 위원은 7명 중에 6명을 정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위원은 6명이에요. 일단 재선의 최영도 의원, 경남 의원이죠. 언론인 출신 최영도 의원. 그리고 호준석 대변인, 이재성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이분은 당뇨 출신인데 박근혜 청와대에도 있었고 최근 윤석열 청와대 윤석열 대통령실에서도 선임 행정관 2급으로 있었잖아요. 맞죠?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고. 그리고 송경택 서울시 의원. 송경택 서울시 의원은 82년생, 83년생인데 안철수 의원과 가까운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리고 김효은 전 교육부 장관 정책보좌관. 지난번에 영입 오산. 케이스로 오산 출마 레이나 영어 강사. 영입 케이스로 나와서 오산에서 국회의원 출마를 했다가 낙선한 김효은 전 교육부 장관 정책보좌관. 요렇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이네요. 나머지 1명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겠다. 그러면서 이번 위원 구성안은 안철수 의원의 제안을 전폭적으로 구성한 수용안 아니다. 비대위원들은 안철수 혁신위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발표했고 혁신위의 성공을 위해서 안철수 위원장의 제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런데 뭔 말입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또 안철수 의원은 별도의 입장문을 내서 네. 날치기 혁신위원장 거부한다. 혁신위원장 사퇴한다. 당대표 도전하겠다라고 하면서 메스가 아니라 직접 칼을 들겠다. 당대표가 되어서 단호하고도 강력한 혁신을 직접 추진할 것이고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잘라낼 것은 잘라내겠다. 에? 뭐 어떻게 해드려? 어떻게 하지? 잘라내겠다? 그 지금 제가 좀 전에 그 안철수 의원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역시 지금 안 받는데 그래서 빨리 전화 통화해가지고 어떤 게 이 팩트인지를 좀 확인 좀 해보고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요 입장문에 보면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원회를 거부한다라고 처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발표된 게 그러면 아니란 뜻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날치기라는 거죠. 비대위에서 의결한 게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전 생각해서 결국 인선에 불만을 품었다. 일단 이게 1번.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뭐 방향에 대해서 뭐 얘기를 했는데 뭐 좀 안 됐다는 게 보도에 살짝 있었다가 없어졌어요. 네. 그거를 보면 여기 아까 말씀하신 게 내가 메스 대신에 칼을 들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메스는 그래도 꿰맨다는 전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칼은 뭡니까? 잘라내는 거죠. 그렇지. 네. 뭐 메스는 이렇게 해가지고 봉합을 한 잘라내고 난 다음에 다시 봉합을 붙이는 거지. 붙이는 거잖아요. 근데 칼은 그냥 잘라내서 그냥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이 말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서 그냥 당 대표도 아니고 혁신 당 대표에 도전하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 안에 여러 가지 뜻들이 있는 그런 안철수 의원의 발언이 기자회견을 했네요. 했어요? 안철수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기자회견을 했구나. 하시고 했네요. 뭐 우리가 알 수가 있나? 기자회견을 여기 있네, 하느라고 여기. 전화를 안 받으셨나 백불도 올라왔습니다. 백불도 했네. 백불도 했어요.
아 이렇게 됐네요. 합의되지 않았던 인사를 통과시키겠다는 문자를 받았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려. 그전 뭐 혁신위가 성공 못했다 어쩌저쩌저 하면서 핵심은 인적 쇄신에 있었는데 미리 약속받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근데 인선안이 합의되기 전에 인적 쇄신안에 대해서 최소한 이 뭔 말이야? 이게 백불이라 그래요. 이게 백불이 문장이 빨리 치니까. 예, 저도 막 처음 읽는 거라 네, 인적 쇄신안을 비대위에서 받을 수 있겠는지 의사를 타진했는데 주말 동안 여러 번 의견을 나누면서 결국 받지 않겠다는 답을 들었다. 인적 쇄신안에 대해서 예. 여러 가지 인적 쇄신안을 제시했겠죠. 예, 뭐 근데 안 예를 된다고 들면 한 뭐 거예요. 용태 뭐 이런 걸 얘기했겠죠. 누구 용태해라 뭐 그렇죠. 기준을 뭐 선언을 해라 뭐 이런 뭐 거. 기준 제시를 했겠죠. 그랬더니 네. 그건 안 된다고 비대위에서 답을 받았다는 뜻으로 들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 말씀은 그렇다면 제가 혁신을 할 이유가 없다. 제가- 그러면 당 대표가 돼가지고 본인이 예. 직접 칼을 들고 자르겠다 이런 얘기겠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실패하고 우리 당에 더 큰 피해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 근데 이제 질문이 이렇게 나왔어요. 인적 쇄신 대상 두 분이 누구야? 이렇게. 그러니까 두 분을 얘기를 했나 봐요. 2명. 그랬더니 답이 안철수 의원의 답이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일종의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자리에 계셨던 분들에 대해 이러고 나왔으니까 쌍권이 아닐까. 예. 그리고 대선 후보 교체 논란 관련해서 이거는 좀 참 어쨌든 여기서도 얘기를 했나 봐요. 뭐 예라고 한 거니까 이게 좀 불분명한 거라 뭐 이해를 해주십시오. 인적 쇄신이라는 게 비대위 인선과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그쪽이냐 물어봤더니 그쪽은 아니다. 그 얘기는 아니다. 그러니까 더 위를 얘기하고 그 전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 전요? 그러니까 이 지도부 전, 저 송원석 지도부 전, 그러니까 쌍권 체제 얘기하는 것 같고요. 비대위가 거부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구구절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어쨌든 인적 청산에 대해서는 받기 힘들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 분류도 맞지 않다. 본인은 거기 보면 현역 의원, 원외 당협위원장, 비원외 당협위원장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 자체가 합의된 안이 아니다. 인선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네요. 그러니까 인선에 대해서 불만이 예. 받았다. 일단은 백불이 좀 올라와서 봐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전권을 부여받았다고 본인은 생각했대요. 근데 보니까 아니더라.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일단 백불이 좀 올라와 봐야 예. 좀 알겠는데,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백불 내용을 저도 받아봤는데 한번 볼게요. 자 합의되지 않았던 인선 내용을 통과시키겠다 문자를 받았고 그 혁신위원 그 전에 혁신위원들이 있어 성공하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최소한의 인적 쇄신안 두 분이라고 말씀드릴게요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다면 그 두 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혁신이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저희가 예상하는 구주류인가요? 그 두 분이.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뭐 일종의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자리에 계셨던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선 후보 교체 관련해서 이해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예라고 대답을 했고요. 인적 쇄신 합의라는 게 이번 비대위 인선 사무총장이나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아니 그쪽이 아닙니다. 뭐 물론 따로 백서 TF 만들어서 거기에서 사실관계 확인들이 다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그 이전이라도 먼저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사실관계 백서통에 밝혀지면서 어떤 부분이 관여된 바 없었다고 하면 명예회복할 수 있는 거죠. 그 전에 중요한 건 혁신위가 맨 먼저 국민식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저희가 제시한 인적청산 먼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인적청산 방법론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제시했습니까? 하니까 그 부분은 상상에 맡길게요. 비대위에서 거부한 이유는 뭡니까? 라고 하니까 구구절절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어쨌든 인적 청산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입장만 전달받았어요. 자, 비대위에서 혁신위원 6명 발표하고 1명을 미뤘는데 어떤 건가요? 라고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전체적으로 합의된 안이 아닙니다. 거기 보면 현역 의원이나 원외 당협, 비원외 당협 이렇게 있는데 그거 자체가 합의된 게 아닙니다.
또 기자가 또 물었습니다. 비대위에서는 의원님이 제시한 5명 다 받은 것처럼 말했는데 5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안 의원이 최소한 1명에 대해서는 합의해 준 바가 없습니다. 1명에 대해서는 합의해 준 바가 없다. 좋게 말씀드린다면 제가 합의한 걸로 착각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비대위원 6명 될 때까지 이 안이 비대위에 올라간 줄도 내가 몰랐다. 그래서 날치기라고 하는 것 같네요. 나는 이 비대위에 올라간지는 몰랐다. 오늘 의결할 줄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혁신위원장 사퇴합니까? 그러니까 네 사퇴합니다. 얘기했고 자 혁신위원장 맡았을 때 당 대표 불출마 선언했는데 바뀐 계기가 뭡니까? 물었더니 안 의원이 혁신위원장을 처음 맡았을 때는 당에서 거의 정권 부여받았다고 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안을 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대화 과정에서 내가 알게 됐습니다. 기자가 또 물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한테 전혀 혁신 의지를 느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안 의원이 오늘 한 일간지를 보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갤럽, 리얼미터 보면 알겠지만 대구 경북 지지율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이런 굉장한 위기감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자가 또 묻습니다. 친윤계 2명의 인적 청산을 요구를 했는데 안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안 의원이 친윤이고 뭐 이런 계파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기자가 또 물었습니다. 친윤이나 영남 기득권 청산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까? 물으니까 안 의원이 최소한 인적 청산을 행동으로 보여주면 국민들이 믿고 그에 따라서 갈 것이고 결국 백서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면 그 범위가 확대될 수 있겠죠. 이제는 일단 일이 시작하면서 먼저 받아들여져야 되는 혁신안에 대해서 무리 없도록 됐을 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일단은 이건 좀 직접 들어봐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자, 한 수도권 초선 의원 놓고 갈등이 있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게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이 예, 이게 혁신위원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자 쭉쭉쭉 내려가면 2명에 대한 인적 청산 기준이 뭡니까?라고 물었더니 그거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정치적 책임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떤 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입니까? 하니까 별 얘기가 없네요. 네, 별 얘기 없었고 그러니까 그리고 종료가 됐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기준이 뭐 출당이냐 그랬더니 뭐 그건 인적 청산이라는 말 속에 여러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아마 되게 세게 얘기한 것 같은데, 야 이거 참 지금 뭐 제 문자, 텔레, 카톡을 통해서 뭐 다 똑같은 걸 물어봐요. 안철수 의원은 왜 이러는 거야? 또 자, 일단, 강펀치를 보세요. 강펀치를 이거 어떻게 다 답을 해 내가. 자, 제가 상황을 보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일단은 안철수 의원은 제가 보니까 인적 청산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드라이브를 걸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인적 청산 혁신위에 대한 인적 청산에 대해서 당장 일단은 지금 지도부가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답을 아마 거부를 한 것 같고 네. 일단은 혁신위를 진행하면서 그 부분을 논의하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난 못해. 그러면 내가 당대표가 돼서 내가 직접 처리하겠다. 뭐 이렇게 된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예,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되면 당대표 선거를 선언을 한 거고 그럼 혁신위가 좌초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위원장이 없잖아요. 좌초가 됐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럼 송원석 체제가 굉장히 좀 흔들리게 된 상황이고 혁신위원장을 그럼 다시 뽑아야 되나요? 혁신위제가 그럼 이제는 의미가 없어져 버린 상황인데 이걸 뭐 누가 와서 하겠습니까? 송원석 이제?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겸임하듯이 겸임할 수도 없는 거고요. 네. 야,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혁신위원장이 이제 잘 해보겠다고 해서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비대위와 지도부와 합의해서 인선도 발표하면서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발표 딱 하니까 나 안 해. 이게 뭐야? 날치기야 이렇게 된 거죠. 날치기란 단어가 들어갔어요.
날치기. 자, 그래서 지금 그러면 전당대회가 갑자기 빨라지는 상황이 되는데요. 아니 뭐 이거랑 전당대회 빨라지는 건 별 관계는 없겠지만 아니 전당대회가 이제 전당대회 과열된다고? 과열 그렇지. 분위기는 분위기가 과열되는 후끈 달아올랐는데 상황이 되는데 근데 이상한 얘기 많이 들려요. 대진표가 작성이 안 돼서 그 나올 수 있는 분들에게 막 물어본대요. 나올 거냐 말 거냐. 자, 그런데 그럼 자연스럽게 이게 돌아가 봅시다. 자연스럽게 내용을 이렇게 당연히 전당대회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김문수 전 장관 요즘에 갑자기 지금 어느 모 행사에 와서 무슨 종을 울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당대회 출마를 강력하게 시사를 했잖아요. 골든벨? 예, 아니 골든벨은 아니고요. 자유의 종요. 자유의 종. 지난 4일 한 포럼에서 연사로 참여해서 지금은 자유의 종을 울릴 사람이 필요하고 저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종을 울리겠다. 국민이 위축돼 있을 때는 김문수는 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 얘기를 보면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나 중앙일보나 한겨레나 어느 신문에도 다 이건 당대표 출마, 전당대회 출마를 사실상 의중에 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 윤희석 대변인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김문수 장관의 저 발언이요. 네. 결국 뭐 출마죠. 출마죠. 100%라고 제가 99.5%라고 그동안 얘기했는데 0.5% 상향시켜서. 자, 나경원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당대회 열리면 항상 나오시지 않나요? 이번에는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뭐 자연적 확률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예. 한 번도 나경원 의원은 전당대회 출마나 이런 게 무슨 경선이 있다거나 하면 안 나오신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맞죠?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나오실 가능성이 크죠.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죠. 연판장 때 빼고는 대충 최근 5년 동안 다 나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요즘에는 주변에서 좀 말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주변이 있어요? 있대요. 오. 있는데 아마 본인의 의지대로 결정할 겁니다. 늘 그런 주변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가라고 할 때까지 사람을 만날 겁니다. 그 주변이시군요. 아니에요. 저는 연락한 적도 없어요. 요즘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조경태 의원이 출마 결심을 했더라고요. 조경태 의원 생각이 좀 있으셨죠. 예.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어떻게 합니까? 뭐 그건 또 봐야죠. 뭐. 그건 아니 개인, 근데 예. 한동훈 대표 계보 뭐 이렇게 분류가 되잖아요. 그러네. 그런데 그 조경태 의원이 출마를 결심을 아직 하면 선언하고 뭐 안철수 의원처럼 메스 대신 칼을 들겠다 이런 건 아니니까 예, 좀 보시죠. 그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한동훈 전 대표가 아무런 의사표시 안 하니까 그건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답을 안 한다고 당 핵심들은 좀 약간 역정을 낸대요. 대진표가 확정이 돼야 뭐 지도 체제를 바꾸든 말든 하지 뭐 이 얘기예요. 네. 누가 나오냐에 따라서 게임 룰을 바꾸는 근데 게임 룰을 바꿀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아직 게임 룰이 정해지지 그런 않았잖아요. 얘기를 한대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오면은 야구인데 7회까지만 하고 누구 나온대 그러면 연장 11회까지 가고 뭐 이런 거지 뭐. 예. 그러면서 이제 안철수 의원이 갑자기 전당대회 출마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전당대회가 갑자기 과열될 양상, 갑자기 후끈 상황이 커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안철수 의원은 이 뭔가요? 오늘은 안철수 의원 얘기를 좀 해야 될 텐데 네. 본인이 이제 혁신위 관련해서 굉장히 센 발언을 한 후에 안 받아들인다는 그 과정을 통해서 좀 뜨려고 한 건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직을 받기로 했다가 안 받은 셈이 되니까 별로 안 좋게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 계산이.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보면 약간 조직에 녹아들기가 조금 또 이런 평가가 나올 가능성이 또 있어요. 철수냐 뭐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랬답니다. 안철수 의원이 네. 쌍권의 출당을 송은석 비대위원장에게 요구를 했대요. 출당. 이거 밭글이니까 뭐 확인 여부는
더 있어 봐야 되는데 네. 그랬더니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있는 대로 읽어드릴게요. 송원석 역정 내고 독단으로 비대위 안건 의결시켰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출당. 출당. 네. 그러니까 제명이죠, 제명. 음. 이 두 분을 무소속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뭔 소리세요? 이렇게 된 거죠. 출당을 시켜달라. 어우. 그러면 안철수 의원이 이제 당 대표 나간다고 했으니까 이걸 부르짖을 겁니다 아마 당 대표 출마의 명분을 네. 이런 거 받아들여줘야 한다면서 그러면은 전선이 생겨버리네. 결기가 대단하시네요. 예. 예. 이름이 나와버렸네. 네. 결기가 대단하시네요. 네. 네. 그러면 그 쌍권 출당을 내걸고 전당대회를 출마하시겠네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아까 전에 보니까 그것도 있었어요. 백플에 보니까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윤석열과 완벽한 절연. 네. 그 얘기도 했대요. 예, 그 얘기도 있었습니다. 완벽한 절연. 완벽한 절연. 예. 그럼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럼 지금 완벽한 절연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완벽한 절연을 하자. 이거는 모든 대다수의 그 정치인들이 지금 완벽한 절연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쌍권 출당을 시키면 완벽한 절연 확실한 그게 되는 건가? 뭐 그렇게 읽힐 수도 있는데 일단 이제 특정한 두 분에 대해서 당하고 이것도 절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방법론과 정도 또 범위 이런 것에 대해서 지도부는 찬성을 안 하는 분위기. 하여튼 야 상당히 결기를 보였네요. 자 이제 직접 메스가 아니라 직접 칼을 들고 칼을 들고 본인이 직접 당 대표에 나서서 시작하고 첫 번째 본인이 해야 될 일은 쌍권의 출당이다라고 그 안철수 의원이 당 대표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굉장히 이제 지켜봐야 되겠네요. 오늘부터 뭐 확 이목을 끌겠는데요. 네. 그동안 우리가 뉴스를 못 타가지고 특활비 막 부활시킨 것에 대해서도 그냥 여론이 안 움직여가지고 굉장히 씁쓸했는데 굉장히 오늘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그냥 갑자기 혁신위원회에서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좀 뉴스가 될 것인가 이것도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뉴스는 확 묻혀버리고 이제는 전당대회 쪽으로 확 상황이 확 변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백서고 뭐고 이제 뭐 불가능해졌겠지만 백서 내용이 그냥 거의 통째로 나온 느낌이에요. 저는 안철수 의원이 계속 했다면 백서 안에는 이런 게 담겨 있을 거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냥 확 나와버렸네 오늘. 좋습니다. 야. 자 그리고 이문정 이 부분을 좀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너무 다른 캐릭터가 나와서 예, 뭐 어떻게 뭐 검찰로 가요 다시? 아니요, 제가 이문정 관련해 가지고 좀 얘기 안 어울려요. 근데 이거 뭐 할 필요가 없네요. 내일이나 다시 해야겠네요. 이거 얘기는 다시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거기는 저 순서가 많이 밀려 편성해서 확 밀려버렸네요. 네.